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당뇨인에게서 의외로 흔한 혈당 스파이크, 어떻게 위험하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스파이크, 이게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혈당이 확 솟아오르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식사를 하고 나면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 200 이상이면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혈당이 확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이 160이 넘으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여기에 이게 동전만한 24시간 혈당 측정계를 차고 다니고, 그걸 이제 앱을 통해서 우리 전송을 받으면서 혈당을 이렇게 10일 동안 관리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160 넘는 게 가끔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혈당이 제일 많이 오르던데요. 180을 넘으면 혈당 스파이크로 규정했는데 10일간 이제 리포트를 제가 살펴보니까 두세 차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 2번인가 3번이었던 것 같고, 어느 때 이제 올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때 휴게소에서 프렌치 프라이, 그게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하고 콜라를 같이 먹었을 때 한번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미였어요. 흰 쌀밥을 먹었는데 양을 굉장히 줄여서 먹었거든요. 당연히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의외로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혈당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이 몰려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인슐린 혈증이 동반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인슐린이 오게 되면 저혈당으로 이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 뭐냐면 혈당 근해뛰기를 반드시 동반하게 돼요. 이게 피레치점 치솟으니까 인슐린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또 인슐린 확 분비되면서 저혈당으로 떨어지게 되고, 저혈당이 되면 또 우리 몸의 보상 반응에 의해서 또 고혈당이 가게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이거를 이렇게 오가다 보면 인슐린에게 무리가 오게 되겠죠. 이렇게 정상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있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피로감, 집중 저하, 갈증, 빈멀한 소변 등의 고혈당 증상과 저혈당 증상이 교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뇨가 오게 되죠. 자, 혈당이 이제 스파이크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은 블로킹 하겠죠. 제가 배구로 이렇게 약간 비유를 해봤는데, 자, 인슐린이 이제 블로킹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블로킹, 즉 차단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넣으면서 우리 몸에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하는, 차단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인슐린이 세포 속에 당을 넣지 못하고 혈관 속에 떠돌아다니는 고혈당 상태가 되고, 그것이 바로 또 소변으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당뇨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이번에 24시간 혈당 측정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측정하면서 확인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식사 중에서는 혈당이 높은 식사죠. 그리고 여기다가 고지방 식품이 같이 결합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고혈당, 고당분이죠. 고지방. 근데 고당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도정이 극도로 많이 된 백미, 그 다음에 하얀 밀가루, 그런 어떤 식품을 많이, 저는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밥 한 그릇 이상 먹으면 그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 2그릇, 3그릇씩 드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빠르게 먹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과 근육량 감소죠.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들어오는 족족 혈당으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이제 근육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혈당을 이렇게 저장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창고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당뇨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인슐린이 떨어지고 혈당 스파이크도 자주 발생하겠죠. 자, 비만도 문제죠. 비만 자체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염증을 많이 뿜어내고, 그것이 인슐린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복부 비만. 네 번째,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저희 시작에 느꼈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을 만드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총가동되거든요. 코티졸, 아드레날린, 간에서도 혈당을 많이 이렇게 밖으로 분출시켜서 우리 몸에 혈당을 올려서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스트레스 자체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수면 부족이죠. 밤에 자는 동안 인슐린이 어떻게 보면 청소가 되고 쉬어야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의 질이 좋지 못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죠. 지방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방간. 왜 그러냐면 간도 아까 근육과 마찬가지로 우리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거든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에서 우리 당을 새로 합성하는 과정, 또 그리고 만들어진 글리코겐을 또 분해하는 과정 자체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면서 혈당을 제대로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에 혈당이 들어와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너무 많이 글리코겐이 들어와서 지방간이 되어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당이 언제든지 스파이크, 피레침처럼 솟아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나 영양소는 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GI,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지수,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은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혈당과 비교한 지수이죠.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I가 높은 식품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포털 같은데 이제는 쉽게 혈당 지수, GI,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검색해 보시고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없는지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음식 및 영양소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 제일 크죠. 백미, 하얀 빵, 백빵, 고급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 과자, 쿠키, 케이크 등의 가공 디저트, 그리고 대부분의 시리얼 중에서 이렇게 통곡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통곡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설탕이 첨가된 식품 및 음료, 설탕 음료, 사탕, 그리고 설탕이 많이 첨가된 요구르트 및 아이스크림 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일 중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고혈당 지수를 가진 과일이 있죠.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일 전체를 다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섬유도 함유하고 있고 항산화 영양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유형의 감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튀긴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까지는 식품이었죠. 그러면 저한테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그럼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저런 음식들을 다 먹거든요. 자, 결국 저런 음식들을 먹을 때 뭐가 문제겠습니까? 시리얼을 먹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하얀 밥을 먹기도 합니다. 과자를 먹기도 합니다.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양을 줄여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밥만 드신다. 밥만 먹는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다. 그것만 좀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또 절대 피해야 되는 거 있죠. 결국 알코올, 술, 그 다음에 당분이 많이 첨가된 칵테일 같은 음료, 이런 음료들은 혈당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거나 드시더라도 아주 절제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방법, 제가 이번에 24시간 혈당계를 차면서 조금 더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밥과 탄수화물의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탄수화물 드시더라도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곡물, 렌즈콩, 콩, 대부분의 채소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질기고 거친 곡물들 GI 지수가 낮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지방산, 단백질, 섬유질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을 좀 드시고요. 섬유질 섭취를 굉장히 늘리는 게 또 중요하겠죠. 섬유질 섭취 같은 경우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지만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밥 먹고 그냥 요즘에 노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이렇게 쉬시거나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밥 먹고 20분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슐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인슐린 좀 도와주자는 거죠. 정 안 되면 밥 먹기 전에 걸어도 되지만 먹고 나서 걸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인슐린에게 천군만마 같은 어떤 동맹군을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체중이나 비만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거든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근육량이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식은 절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슐린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9시 이후에는 안 먹는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도 최대한 제한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코올은 간 손상, 그리고 지방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쪽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물을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분한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폭식 욕구, 과식 욕구를 좀 막아주고요. 우리 혈액에 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염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는 앞선 노력, 모든 것들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운동도 식이 조절도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은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생각 중지 훈련.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거. 그래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또 편하게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시간. 뭐 독서에 좀 집중한다든지 그런 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면 잠 7시간을 자서 뇌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상황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이 우리가 안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가 될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